이야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너무 좋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를 스카이라이프로 결제를 했는데 네네. 저녁 7시가 되니까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만져보시면 허락받고 만지셔야 돼요. 아, 네. 음수나 만져도 되니? 그렇게 네. 만져도 되니? 좀 많이 독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라스쿨의 대표인 노하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성교육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영상에서 올챙이 같은 애들이 이 동그란 배가 사과같이 생긴 걸 딱 하면 그럼 애 생기는 거다. 초등학교 때 혹시 그거 보시면서 궁금하진 않으셨어요? 궁금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그냥 내용 자체가 흥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개구리 수정이 훨씬 더 재밌는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거조차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혹시 수업을 잘 듣기는 아. 저희가 같이 좀 읽어보면서 한번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그래서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여기 아빠와 엄마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을 거래요. 옷을 벗은 엄마랑 아빠야.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안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있지. 근데 여기서 질이라는 단어나 고안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린 친구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럼 혹시 어떤 단어가 좀 쉬울까요? 그건 또 애매하죠? 네, 애매하네요. 사실은 성교육을 제가 하러 가면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고추, 잠지, 소중히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굳이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대가리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 머리를, 같은 네. 말이지만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질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으냐, 고안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으냐?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6세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뷰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네, 저보다 발음도 네. 좋고요. 진짜 잘 외워요. 네, 저도 그런 거 그랬던 것 보면 같아요. 질 한 글자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고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립니다. 사실 고추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죠? 음경. 맞습니다. 네. 자신감 있으시네요. 아. 네, 음경이라고 읽어야 되죠. 맞아. 그럼 여성의 성기 이름은? 네? 질 말고. 질 말고요? 네. 여성에게도 내부 성기 말고 외부 성기가 있는데 여긴 네.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아쉬워. 봐요. 모른다니까요. 안 배우면 몰라. 맞아요. 그래서 음순이라고 합니다. 태연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아빠랑 엄마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뽀뽀도 하지.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밌거든. 어떠세요? 이 재밌거든이라는 표현을 제가 교육책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 재밌어 보이거나 흥미로워 보이는 게 있으면 따라해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드는 생각이, 우리 아동들이 이 질문, 이 책을 읽게 되는 시점은 보통 이제 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정자는 낭자 얘기 말고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만나? 이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 동화책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화책을 보면서 사실 아동이나 유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그리고 궁금증들을 해소한다면 그 이상으로 나가진 않아요. 이것이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으로 그냥 잘 해결됐고 지식을 습득한 형태로만 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재미있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빠도 좋았어? 아빠도 재밌었어?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좀 당황하겠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그냥 당황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좋았어. 재밌었어. 우리는 사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사실 재미없었다 하셨죠? 배울 때. 전혀 관심이 안 갔다고. 그쵸. 네, 근데 기억이 나요. 이거는 발달 단계에 따라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가 궁금증을 재미없게 해소하면 다시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왜냐면 제대로 못 배웠거든. 그럼 우리 어딜 보게 돼요?
각종 사이트를 그렇죠. 각종 사이트를 검색하게 자연스럽게 되고 노출되겠죠. 이제 노출이 네. 되겠고 이제 우리 또래 문화 안에서 계속 궁금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책을 그걸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고 재미있다. 그래서 그럼 아빠 재미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솔직하게 재미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함께 서로 허락할 때 동의할 때 그때만 재미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해도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20살이 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20살이요? 20살 20살도 안 될 것 같아요. 20살 모르겠어요. 네. 네. 사실 정답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맞아. 우리가 임신을 하거나 서로 사랑하는 표현으로 성관계를 할 수는 있는데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몸이 다 성장하고 나의 몸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배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해. 그런 준비가 됐을 때만 우리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그럼 아동들이 알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랑 아빠래요. 아빠의 고안에는 아기가 될 정자가 아주 많은데 엄마랑 아빠가 성관계를 하면 아빠의 음경에서 정자가 나가. 쥐를 헤엄쳐서 엄마 뱃속의 작은 방으로 가. 자궁이라고 부르는 방이야. 자궁에는 난자라는 작은 알이 있을 때도 있어. 자, 이 장면은 혹시 어떠세요? 이 장면도 제가 좀 새로웠던 게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애들이랑 되게 장난스럽게 봤던 책이 있었어요. 네. 구성애 아줌마 네. 빨간 책? 어쩌고 하는 막 그런 책이랑 Y랑 Y. 네, 그 두 개 봤었거든요. Y는 지금도 엄청 인기가 많죠. 네. 너덜너덜해요. 성에 대해서만. 진짜 Y에서 그것만 그냥 다 달아 해줬더라고요. 찢어가고 막. 누가 찢어가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장면에 노출이 됐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되게 약간 자세하고 직접적인 그림이 어린애들한테 좀 혹시 태윤 씨 실례가 아니라면 네. 그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노출되었던 사건이 네. 어떤 매체를 통해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를 스카이라이프로 결제를 했는데 네네. 저녁 7시가 되니까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24시간 동안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뭐시더냐 하고 보는데 엄청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성적 거였으니까. 표현물을 보셨군요. 네. 이제 유료 결제를 하셔서 그거를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 그게 중요해요. 네,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네. 맞아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접하고요. 저도 처음으로 그 성적 표현물, 뭐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 접하게 되었을 때 저도 성교육을 못 받아본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저걸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더러워. 저걸 왜 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것과 교육책을 같이 보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자가 함께 보거나 혹은 양육자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순간들이 있고 이것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책인 것이지 여기 혹시 보시면서 성적인 흥분이 되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음경이 들어가 있는 모습 안에 같이 보이는 게 정자죠. 네. 정자와 난자가 보여요. 되게 과학 지식을 보여주는 약간 지식 서적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죠. 실제로 제가 이 책이나 다른 도서를 이제 아동들과 읽어본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아동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재미있어, 신났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난자랑 정자가 음경과 음순이 만나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첫 번째 궁금증, 그럼 벚꽃예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앞에 나오죠. 옷을 벗은 엄마와 아빠야 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설명을 쭉 베이스로 했을 때 이 그림을 함께 본다고 해서 외설적이어 보이지는 않죠. 전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달하는 사람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그리고 내가 아빠 섹스해봤어? 라는 얼마 몇 년 전에 다들 당황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라고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혹시 그 단어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대화로 편안하게 이어갔으면 우리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너는 몇 살인데 그런 걸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난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겠고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한다거나 토스하는 이런 토스하는 형식이 보인다면 당연히 성이라는 것을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기 낳는 걸 도와준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엄마의 지를 통해 아기의 머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팔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표현한 안 좋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왠지 잔인해 보인다? 잔인해 보이신가요? 네, 아기가 탄생하는 건데도 사실은 아동들에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장면입니다. 팩트를 알려주는. 네, 근데 이걸 보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아기 머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 작은 길로 나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질은 근육이기 때문에 잘 늘어나기도 해. 물론 아프기도 한데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놀래요. 엄마가 아팠다, 나 때문에 아팠을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같이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고통보다는 너를 만나서 더 기뻤고 그게 기다려졌어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아기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봐.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이 끝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양육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신뢰하고 믿고 질문할 수 있는 교육자라든지 또 다른 보호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성적 대화의 시작인 거고, 가정이든 혹은 그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 장소 안에서 이 성적인 대화가 꾸준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실 아동의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질문할 생각 자체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애들 되게 장난스럽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게 뭐야? 이랬는데 그런 말 어디서 들어가지고 누가 그랬어? 바로 그런 반응부터 들었었거든요. 혼나셨네요. 네, 혼났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은연중의 분위기? 이러한 성교육을 해도 될까? 아이들에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솔직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적 행위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무성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배우면 안 돼라는 이야기들이 들려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동들은 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성인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번 그런 논란들이 되게 아쉬웠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회수가 되었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 커요. 그럼 이 책 말고 여러 가지 책이 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떤지? 바로 엄마가 알을 낳았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간단해요. 엄마가 알을 낳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알을 소파에다 놔뒀더니 거기서 너네가 번쩍하고 튀어나왔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건국신화 같은데. 약간 건국신화, 박혁거세, 네. 우리 알에서 태어났다, 막 이런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이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엄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엄마는 몸속에 알이 있고 여기 뱃속에 있다. 아빠는 몸 바깥속에 씨앗이 있는 가득 든 주머니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여기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죠. 야한가요? 전혀요. 야하지 않죠? 네.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을 저는 되게 제일 좋아하는데요.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어 보이고 유쾌해 보이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죠. 네. 자, 아까 전에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동화책에서 중요한 건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읽고 싶고 읽어서 또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죠. 그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색채와
그리고 서로가 힘을 합친다는 말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라라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교육 교구예요. 유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부직포여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 만져보시면 허락받고 만지셔야 돼요. 아, 네. 우리 신체를 만질 때는 그러네요.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음수나 만져도 되니? 그렇게 네. 만져도 되니? 살살 만져도 돼. 네. 아, 네. 이렇게 유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렇게.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몸이라는 것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동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동의를 구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